태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외면하는 다경. 태호는 경찰서에 있다. 선우는 본인이 계획했던 일대로 되지 않고 여회장에게 이러다 사이가 살인자 되겠다 하니 여회장은 사이 걱정은 안 한다. 난 내 딸 걱정만 한다고 한다. 선우는 여병규에게 헤어지면 그만이겠지만 제니가 살인자 딸이 되지 않느냐 한다. 경찰서로 들어오는 지선우. 경찰들은 참고인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선우에게 설명하고 선우는 이태호 씨 때문에 왔다고 한다. 그날 박인규가 죽던 그 시간에 태호가 선우와 같이 있었다고 한다. 고산역 주차장 차 안에 태호와 같이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말해준다. 민현서는 선우의 말이 아니라고 하고 선우는 같이 있었다 한다. 증거가 있냐 물으니 현서가 주었던 태호의 반지를 꺼내며 내가 이 사람 알리바이라고 한다. 경찰은 태호 반지에 대해 다경에게 물어서 선우의 말이 진실인지 알아본다. 태호는 선우의 보호로 인해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고 선우는 어디 가서 말 좀 하자는 태호에게 여기 오기 전 여회장을 만났다. 당신 그 집안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었냐며 그 정도 취급받으러 나와 준영을 벌였냐고 한다. 다경은 집에 들어온 태호에게 알아서 한다더니 그런 전화 받게 하냐고 한다. 혐의를 지선우 덕에 벗었다는 태호. 이 상황이 참 역같다며 준영이 아빠로서 나를 지선우가 보호했다며 그런데 나 제니 아빠기도 하지 않느냐 다경에게 묻는다. 복잡한 신경인 태호. 방에 들어와 흐느끼며 운다. 준영은 선우에게 냉랭하게 굴고 다경은 박인규 사건의 결과를 듣는다. 자살로 종결된 박인규 사건. 경찰서를 나오는 민현서를 기다린 선우. 현서에게 나만 믿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하니 현서는 패기치기 싫어 그랬다 한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사건을 해결하려 했다 하는 선우에게 그래서 그 결론이 자살이냐 묻는 현서. 현서는 나는 끝났는데 선우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묻는다. 나쁜 새끼지만 불쌍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며 어제 경찰서에서 선우의 눈빛이 그 눈빛이었다며 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지 않냐며 조심하라고 한다. 순리대로 풀린 거냐 선우에게 윤기가 묻는다. 경찰이 잘 조사했는지 묻는 윤기. 선우는 살인자의 아들로 만들 수는 없었다. 나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한다. 윤기는 여병규 회장 조심하라며 그 사람도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 한다. 여병규는 태호에게 지선우 어떻게 할 거냐 묻고 태호는 고산에 살던 말던 신경 쓰지 않겠다며 그로 인해 다경과 괜한 다툼이 있다 한다. 괜히 쫓아내려다 살인 누명까지 썼다 하는 태호. 여병규가 확인한 CCTV에 태호는 박인규가 떨어진 후 고산역에 들어섰다. 태호는 진짜 범인이 아니었다. 여병규가 주말에 다경과 골프 라운딩 하자 하니 태호는 바쁘다며 거절한다. 준영의 엄마가 인규의 애인이었다 모함하는 해강과 준영인 다투게 된다. 준영은 그래서 학원을 안 갔다. 선우는 학원을 안 간 준영에게 이유를 묻지만 준영은 냅두라고 한다. 슈퍼에서 선우와 우연히 만난 미연과 노을의 애틋한 모습을 보게 되고 노을을 집에 태워준다는 선우. 노을을 태워다주면서 선우는 준영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그리고 학원을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넌지시 물어본다. 노을은 선우의 말도 안 되는 그 소문 때문에 준영이 그런 거라 말해준다. 선우는 차도철의 아내를 찾아가서 내 애인이 그렇게 궁금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냐며 상대 봐가면서 까불라면서 네 남편 정치 인생 악길 끄는 거 세고 셌다며 함부로 까불면 니들 부부 박살내버리겠다고 한다. 반지를 빼놓고 다니는 태호. 다경에게 냉랭하게 구는 태호이다. 예림이 집에 배달 온 재혁의 와이셔츠. 예림은 재혁에게 짐 찾아가라며 메시지를 보낸다. 재혁은 짐 찾으러 오고 어질러진 집안을 보고 재혁은 놀란다. 예림이 우울증이 있는지 걱정하는 재혁이다. 예림은 재혁에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짐이나 챙겨가라고 한다.
혜강이 엄마를 만났냐며 선우에게 질색하며 화내는 준영. 그런 준영에게 앞으로 당해주지 말라며 잘못된 건 바로잡으라는 선우이다. 준영은 시무룩하다. 가족여행을 가자는 다경에게 태호는 앞으로 바쁘다고 한다. 따로 자는 태호에게 다경은 잠은 방에서 자라 하고 태호는 당분간 일이 많아 여기서 자겠다고 한다. 이때 태호에게 걸려온 준영의 전화. 다경은 신경이 쓰인다. 다경은 준영을 만나 준영이에게 선우 소문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묻고 헛소문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는 게 문제이고 너가 힘든 만큼 엄마도 힘들 거라고 한다. 선우가 힘든데 참고 있는 게 다 준영이 때문이라며 선우가 엄마로서 그 모든 걸 참고 있는 거라며 준영이 아빠에게 오는 건 어떤지 묻는다. 다경은 준영에게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뭐가 더 좋은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태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선우. 태호는 지금 집에 오라고 한다. 태호는 준영이 아빠와 살겠다 했다며 선우가 없을 때 데리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한다. 엄마가 편하게 살지 못하는 게 다 자기 때문인 것 같다는 준영. 준영이 때문에 산다는 선우에게 나 때문에 사지 말라고 엄마 위해서 살라고 준영은 말한다. 선우는 태호에게 살려줬는데 너가 부추겼냐며 태호에게 묻고 태호는 준영이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준영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준영이 태호의 집에 가는 걸 보게 된 재혁과 예림. 떠나는 준영에게 선우는 가기 전 이야기 좀 하자고 하지만 준영은 됐다며 빨리 가자고 한다. 준영은 태호와 다경의 집에 도착하고 다경은 준영에게 잘 왔다며 잘 지내보자 한다. 태호는 다경에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엄마한테 잘 도착했다 전화하라 하지만 준영은 나 때문에 이상한 소문 참을 필요도 없고 더 편할 거라며 아무런 일도 아니란 식으로 그냥 넘어가란데 더 짜증난다 말한다. 태호는 준영이 자기 때문에 선우가 참는 줄 알고 있다며 선우가 이곳을 떠나도 된다 했다 전한다. 선우는 며칠만 보내는 거라 하고 태호는 아이가 원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선우는 차이원 입단속이나 잘 시키라고 하며 태호에게 차이원과 어울리면 준영이 아빠도 아니라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다경이 준영에게 밥 먹고 가라고 하지만 준영은 늦었다면서 빨리 나가려고 한다. 태호가 데려다 준다 해도 괜찮다고 한다. 준영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 선우에게서 걸려온 전화. 선우는 밝은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네고 언제 올 거냐 묻는다. 준영은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는다. 원장은 설선생 요즘 무슨 일이 있냐며 부인이 설명숙에게 통 연락이 안 온다고 한다며 말하니 부원장 자리도 물 건너갔는데 제가 왜요? 라고 한다. 원장은 설선생 어떻게 우리끼리 한 이야기를 외부에 말하냐고 따지고 설선생은 그러게 말 조심하셨어야죠 한다. 원장은 이로 인해 입장이 곤란해졌다 한다. 윤기는 준영의 안부를 묻고 선우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 하지만 선우는 거부한다. 효정은 어쩌려고 준영을 그냥 봤냐 하고 다경은 아이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 잘못이고 거기에 내 책임도 있다 한다. 태호를 찾아온 차지철. 북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 후원을 해달라고 한다. 태호는 이를 거절한다. 태호가 거절하니 차의원은 그것도 장인 허락 받아야 하냐며 비꼰다. 태호는 친구라서 얘기한다며 아이 상처받으니 말 조심하라고 한다. 후원은 회장님께 직접 가서 지원받으라고 한다. 혼자 영화관에서 나온 선우. 백화점을 지나다 태호, 다경, 준영이 쇼핑하는 모습을 본다. 화목해 보이는 분위기. 선우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몰래 보다 준영이 쳐다볼 것 같아 한급히 자리를 떠난다. 준영은 옷을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 아줌마랑 잘 지내보라는 태호에게 꼭 친해져야 하냐, 여기 있으려면 잘 보여야 하냐 하며 어떻게 가족으로 지내냐며 본인이 여기 있는 게 싫으면 말하라고 태호에게 말한다. 예림이네 집에 온 선우. 갈 곳은 정했냐 물어본다. 친정집으로 간다는 예림. 선우는 고산시를 떠나버릴까 한다고 예림에게 말한다. 오늘 준영이를 봤는데 거기 있는 거 보니 여기 있을 땐 몰랐는데 깍차 보였다며 진짜 가족 같아 보였고 행복해 보였다 한다.
예림은 부부는 즐긴 인연이라 했었지 않느냐. 언니가 그걸 끊어내야 한다고 한다. 재혁은 예림에게 자주 오고 재혁이 예림에게 우리 연애할까라 물었는데 예림은 글쎄라고 대답한 걸 회상한다. 구인 광고를 보고 있는 선우. 윤기와 명숙이 방에 들어오자 깜짝 놀란다. 선우를 걱정하는 윤기에게 지선우 생각을 하루 중 얼마나 하냐 묻는 설명숙. 윤기는 설명숙 선생님 걱정도 한다. 선을 긋는다. 선을 긋는 윤기에게 명숙은 같은 직장 동료로서 진짜 생각하냐 묻고 명숙은 지선우에게 누군가 들어갈 자리는 없을 거라고 한다. 준영은 저녁밥을 혼자 먹는다. 태호와 다경은 집에 없다. 선우는 집에 남아있는 준영이 짐을 더 챙긴다. 옷을 갈아입는 태호. 드레스룸에서 다경이 보던 유학자를 보게 되고 태호는 준영을 유학 보내려고 하는 거냐며 다경에게 소리를 지른다. 태호는 다경에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네 자식 아니라 그런 거냐며 지선우가 그냥 보낼 것 같냐 한다. 자기의 양육권 때문에 어떤 짓도 하는 선우라고 하며 다경은 당신 여기서 쫓아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크는 것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하는 다경이다. 태우는 재혁에게 술을 마시자며 불러내고 재혁은 불러낼 친구가 그리 없냐 한다. 태우는 오란다고 오는 너도 갈 데 없는 건 매한가지라고 한다. 이혼 조전 중인 재혁에게 그냥 익숙한 거라고 하고 재혁은 익숙해져서 없으니까 못 살겠다고 한다. 공기, 바람 등 그런 게 사랑이더라며 태호처럼 후회하지 않게 자기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한다. 태호가 행복해 보이지 않다고 하는 재혁. 재혁은 선우가 고산시를 떠날 생각을 한다. 태호에게 알린다. 태호는 놀란다. 준영의 짐을 주기 위해 태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한 선우. 태호는 정말 떠날 거냐 선우에게 묻는다. 갑자기 왜 떠나냐며 선우는 준영이 허락하면 그러려고 한다고 말한다. 준영이 원하면 언제든 데리고 가겠다 한다. 둘은 와인을 마시게 되고 그 결혼은 어떠냐,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는지 묻는 선우. 당신에게 결혼은 뭐였냐 태우가 물으니 선우는 나한테 결혼은 착각이었다. 내 안정적인 울타리 그게 사랑이라 믿었다 한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을 수도 있어. 그냥 한번 봐줬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그 결혼 후회한다고. 그 사랑 살아보니 별거 없었더라고. 그랬다고. 사랑이 결혼이 되는 순간 평범하고 시들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면 너도 진심을 말해줄 거야? 날 밀어낸 거, 날 개자식 만든 거 후회한다. 나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었다며. 아니면 경찰서까지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알리바이를 해줄 수 있어? 그만 돌아가라는 선우. 내가 돌아와주길 바랬냐 묻는 태호. 준영이 걱정하며 내 근처 서성인 거 아니냐며 정말 미련 남은 거 아니냐고 묻는 태호에게 선우는 울면서 키스한다. 둘은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눈다.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는 태호. 그리고 태호에게 전화하는 다경. 태호는 선우와 함께 있다. 나 돌아올까 묻는 태호. 선우는 아니 그 결혼은 지키라고 한다.